노후에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에 조용한 전원주택 짓고 나무 심고 강아지 키우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그 꿈을 이룬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원주택의 낭만 뒤에 숨겨진 불편함, 실버타운의 시설 좋음 뒤에 가려진 외로움, 그리고 최근 급부상하는 신축 아파트의 진짜 장점까지.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여러분의 노후가 진짜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부동산, 삶이 바뀌는 성공 이야기를 전하는 천사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큰 복이 따라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노후 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이 붙는 집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전원주택의 낭만과 현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 좋고 간섭 없는 자유로움입니다. 아침마다 새소리 들으며 산책하고 마당에 꽃 심고 텃밭을 가꾸는 삶. 많은 분들이 그 그림을 꿈꾸죠. 실제로 전원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초반 1년 정도는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책도 읽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를 즐기시죠. 넓은 마당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준비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거리감입니다. 생활 편의시설과 멀고 병원도 멀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로 30분 이상 걸립니다.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데 마트까지 왕복 1시간입니다. 자식들이 방문하려 해도 거리가 부담스러워 자주 오지 못합니다. 전원주택은 자연과의 거리를 좁히지만 사람과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집 관리에 문제도 있습니다. 넓은 마당은 처음엔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풀 뽑고 나무 관리하고 집 수리하는 일이 점점 부담이 됩니다.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면 기사 부르기도 어렵고 눈이 많이 오면 제설도 혼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원주택은 젊을 때는 힐링이고 나이 들면 고립이다. 실제로 전원주택에 정착했다가 5년 안에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생활의 불편함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노후에 전원주택을 선택하신다면 도심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차로 15분 이내에 병원과 마트가 있는 곳, 그리고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요즘 인기 많은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좋고 병원 가깝고 밥까지 다 나와요. 겉으로 보면 완벽하죠? 최근 지어진 실버타운들은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영화관까지 갖춰져 있고 간호사가 상주하며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합니다. 식사도 영양사가 관리하고 청소와 빨래까지 해결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인만 있어서 오히려 더 외롭다. 매일 같은 얼굴, 같은 식사, 같은 대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실버타운의 가장 큰 문제는 활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와의 접촉이 거의 없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게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그만큼 생기가 없습니다. 어느 실버타운 입주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든다. 마치 대기실 같다. 편리함은 많지만 삶의 온도가 빠집니다. 물론 실버타운이 모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버타운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만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실버타운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편리함보다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선택할 땐 시설보다 기운이 따뜻한 곳,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입주 전에 반드시 체험 입주를 해보시고 기존 입주자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곳의 분위기가 내 마음에 맞는지, 그곳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3. 아파트의 재발견, 특히 신축 아파트의 놀라운 변화. 반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최근 지어진 신축 아파트는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단지를 한번 보세요. 단지 안에 대형 마트, 카페,
병원, 약국,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작은 공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엘리베이터 한 번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1층에 내려가면 카페에서 친구 만나고, 마트에서 장 보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문화 강좌 듣고,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 오는 날도, 추운 겨울에도 외투 없이 실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소도시의 신축 아파트는 공기 좋고 접근성까지 좋아서 전원과 도시의 균형이 맞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문 열면 산이 보이고 단지 안은 녹지로 꾸며져 있지만 걸어서 5분이면 버스 정류장이고 10분이면 대형 병원입니다. 게다가 관리비만 내면 청소, 경비, 시설 관리까지 다 해줍니다. 보일러 고장 나면 관리실에 전화 한 통이면 되고 택배도 무인 보관함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한 신축 아파트 단지 중에는 시니어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바둑, 당구, 탁구, 노래방까지 갖춰져 있어 또래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시설들이 실버타운처럼 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함께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부부가 산책하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활력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이고 삶의 온기입니다. 물론 아파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주차 문제, 획일적인 구조 등이 있죠. 하지만 노후 생활의 안정성과 편리함을 고려하면 신축 아파트는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선택지입니다. 노후 주거는 결국 균형의 문제입니다. 너무 외딴 전원도, 너무 폐쇄된 실버타운도 답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복이 붙는 주거의 핵심입니다. 4. 노후 주거 선택의 5가지 기준.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아는 이웃이 있고 익숙한 공간일수록 안정감이 높습니다. 낯선 곳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살던 동네 근처에서 조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게 적응도 빠르고 외로움도 덜합니다.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면 단골 가게도, 아는 사람도, 익숙한 산책로도 모두 잃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나이가 들수록 어렵습니다. 둘째, 의료와 생활 인프라 접근성입니다. 병원, 약국, 마트, 교통이 가까워야 합니다. 노후의 시간은 이동이 아니라 접근성이 복입니다. 걸어서 10분, 차로 5분 안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입지입니다. 특히 병원 접근성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30분 거리와 5분 거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종합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 안전합니다. 셋째, 가족과의 거리입니다. 몸이 불편할 때 멀리 있는 자식보다 10분 거리의 친구 한 명이 더 든든합니다. 너무 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집보다 일주일에 한 번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집이 더 따뜻합니다. 자식들의 생활권과 너무 동떨어진 곳에 살면 서로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방문하고 싶어도 거리가 부담이 되고 부모님도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넷째, 생활 편의입니다. 시설, 카페, 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공간들이 바로 삶의 기운을 유지시켜줍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굳습니다. 나가서 사람 만나고 활동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특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인사하게 되고 그게 친구가 됩니다. 다섯째, 적절한 주거 비용입니다. 궁궐 같은 집보다 마음이 따뜻한 집이 오래갑니다. 주거비는 편안함의 한도 안에서 유지하세요. 너무 비싼 집에 살면 관리비 걱정, 재산세 걱정에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노후 자산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건 위험합니다.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게 지혜입니다. 5. 노후의 복을 부르는 3가지 습관. 노후의 복은 집의 구조보다 삶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금융 루틴입니다. 연금, 임대 수익, 투자 수익. 돈이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 두세요. 돈은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나 소액 임대 수익을 고려해 보세요. 월 1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소비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둘째,
건강 루틴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건 운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 복원입니다. 아침마다 30분 걷기, 일주일에 3번 체조, 저녁마다 스트레칭. 이런 작은 습관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자산이 됩니다. 운동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매일 걷는 습관만은 유지하세요. 셋째, 일거리 루틴입니다. 취미든 봉사든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면 금방 무기력해집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있으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 경로당에서 바둑 상대. 이런 작은 역할이 하루를 채우고 존재의 이유를 만듭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은 낭만이지만 고립의 위험이 있고, 실버타운은 편리하지만 온기가 부족합니다. 아파트는 현실적이지만 때로는 삭막하죠. 그렇다면 어디가 복 터지는 집일까요? 정답은 내가 웃을 수 있는 곳입니다. 복은 주소가 아니라 기운이 머무는 자리에서 옵니다. 좋은 집이란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자식이 편하게 찾아오고 병원 갈 때 부담 없고 산책할 곳 있고 친구 만날 곳 있는 집? 그게 바로 복 터지는 집입니다.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땐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기준을 따라가세요. 그게 진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천사부동산은 매일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삶의 기운을 높이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큰 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 3분에게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확언해주세요. 나는 내 인생의 복이 머무는 집을 선택합니다. 천사부동산은 언제나 당신의 노후가 안정과 풍요,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